자, 시작할게요. 오늘 스피드 3회 첫 얘기 나가는데요. 화학의 언어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면 수물질이 있고 혼합물이 있죠. 혼합물은 뭐예요? 소물질이 섞인 거.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단순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물론 균질하게 섞일 수도 있고 불균질하게 섞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혼합물을 수물질로 나누네요. 이거를 혼합물의 분리라는 이름을 씁니다. 혼합물 분리 공부해 본 적이 있죠? 아, 기억나네요. 혼합물이 분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었습니까? 네, 몰라요. 밀도차를 이용해 보는 방법이 있었겠고요. 또 용해 그렇지, 용해도 차도 있죠. 또 끓는. 그렇지, 그런 점 차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별 증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분별 결정 뭐 이런 방법들로 수물질로 나누는 방법을 봤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밀도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로 이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내신에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내가 리셋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중2 내신 하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워낙에 간단한 내용이라서. 그러면 이 수물질도 또다시 나눠보니까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원소 물질과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즉 서로 다른 원소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화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소 앞에 그냥 포던소라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포던소 물질 또는 원소 물질 하겠습니다. 사실 원소 물질 많을까요? 화합물이 많을까요? 화합물. 화합물이 월등히 많죠. 그치? 그래서 화합물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라는 의미를 씁니다. 분리요. 혼합물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 이건 중2 때 다루는 내용이고 내신에 다루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뭐 곧 이따가 해야 되는 내용이죠. 내신에. 하면 화학적으로 분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화합물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 어떤 분해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 열분해. 그렇지, 열분해가 있네요. 또 전기분. 전기분해 좋습니다. 또 왜 이렇게 안 돼? 촉매분해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촉매분해 대표적인 놈이 H2O2 과산수가 있어요. 과산수는 MnO2 이산화망가니즈 이런 놈들을 집어넣으면 물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참고로 촉매이기 때문에 촉매는 반응을 생성물 쪽에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전기분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 그렇죠. 물이 전기분해 있었죠. 물을 전기분해시키면 수소하고 산소가 방출되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분해 탄산칼슘 같은 것들을 삼각지수는 열 가한다는 뜻입니다. 산화칼슘과 이산탄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해됐어요? 참고로 이런 것들 한글로 탄산칼슘, 한글로 이산탄소, 한글 써도 뭐 답도 안 나오는 거죠. 화학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맨 앞에가 12페이지예요. 네, 여기가 12페이지예요. 와, 지갑. 라면? 뭐? 고운하고 라면 먹고 싶어. 아, 도훈이가 이거 듣는구나. 고운아 라면 좀 사줘. 장돈 개멍청이.
자, 영어 정리가 좀 됐습니까? 예. 비슷하지만 구분을 엄밀히 해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원소, 원자, 분자. 원소의 정의 뭐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그렇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세는 단위는, 그래서 물은 수소하고 산소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어떤 게 더 맞아요? 그 종류. 두 종류, 그렇죠. 두 종류 또는 두 가지, 이런 단위로 세는 게 좋겠습니다. 원자의 정의는 뭡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장. 그렇죠. 물질 구성은 가장 작은 알갱이. 물론 원자의 정의를 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원자가 또 쪼개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원자의 정의를 잘 버릴 수는 없는 바, 물질 구성은 가장 작은 알갱이, 가장 작은 입자. 그렇다면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자의 정의, 원자를 세는 단위는 몇 개, 물론 이제 다음 챕터에서 몇 몰개 이런 단위를 쓰겠습니다. 분자의 정의는 뭡니까?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물질 성질을 나타내는 가능성. 그렇죠.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분자 쓸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이런 중2 내신에서 공부가 이미 됐던 내용입니다.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물질들이 몇몇 가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뭘까요? 응? 뭘까요? 여기 내신 쳤잖아. 아니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뭐지? 이온결합 물질이 분자래요. 아니요. 이온결합 물질이 분자래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중2 수준에서 그렇게 이온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 엄밀히 말해서 분자로 쓸 수 없습니다. 시험 금속결합 물질은 금속 얼마 정도를 띄어야 그 물질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금속결합 물질은 분자로 쓸 수 없습니다. 이온결합 물질도 마찬가지. 얼마 정도를 띄어야 분자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분자라는 말은 물질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 독립적으로 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동시에 뗄 수 있어야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겠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화학결합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나눴잖아요. 화학결합. 금속결합이 있었고, 이온결합이 있었고, 마지막 공유결합이 있었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면 무조건 다 분자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유결합 물질들 중에서 공유 결정을, 즉 거대 그물 구조를 가지는, 그래서 탄소 다이아몬드라든지 탄소 흑연이라든지 또는 SiO2 이산규소 수정을 만드는 그런 것들은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유 결정 물질들까지는 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맥락에서 분자를 말하는지 원자를 말하는지 또는 원소를 말하는지 따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글자만 써놔가지고 그게 원소를 말하는지 원자를 말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할 때 그 수소는 원소, 원자, 분자 어떤 겁니까? 원소. 원소의 개념이 되겠죠.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수소는 뭐예요? 원자의 개념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니까 수소 2리터와 산소 1리터가 나왔네요. 이때 수소는요? 이건 분자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요. 셀 수 있는, 질량을 잰다든지 부피를 잰다든지 세는 개념이 나오니까요. 알겠습니까? 계속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2페이지 맨 앞에 페이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내신의 첫 단계가 오늘 할 내용의 것입니다. 돌턴의 원자설이 나오게 됐는데요. 물론 돌턴의 원자설은 여러분 중2 때 한번 살짝 공부하게 될 겁니다. 돌턴이 원자는 이래요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원자는 안 쪼개지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을 가져. 그리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원자는 새로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또는 다른 걸로 바뀌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턴이 뜬금없이 밥 먹다가 유레카 하면서 원자는 이래요 라고 발표했을까요? 1802년 정도 되는데요. 볼턴 원자설이 나오기 전에 몇몇 가지 경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중3 때 하는 경험 법칙의 얘기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두 종류의 경험 법칙입니다. 옛날에는 나무가 타서 재가 됐을 때 원래 나무의 질량과 재의 질량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뭐 들어왔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질량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철이 녹슬면 무게가 조금 더 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일련의 화학 반응의 질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라바제가 1770년대에 좀 고민해 본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밀폐된 용기에서 나무를 태워보고 밀폐된 용기에서 기체 발생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시켜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염산에 탄산가스 넣으면 이산탄소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체가 발생한다든지 뭐 또는 연소가 된다든지 했을 때 뚜껑을 막 닫아놓은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질량이 안 바뀌더라고요. 질량 보존 법칙은 경험 법칙입니다.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 뚜껑이 닫혀있는 밀폐된 용기에서 1년의 화학 반응을 진행해보니까 질량이 바뀌지 않아. 즉 나무가 타서 남아있는 채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게 통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질량이 그대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한 두 번째 일정 성분 법칙 1799년 이 정도쯤이 됐을 것 같습니다. 트루스트라는 사람이 발표한 건데요. 구리가 연소되어서 산화구리 2를 만들 때 구리 4g이 아무리 오래 가열한다 하더라도 산화구리 2가 5g만 만들어지자는 거예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화학결합을 통해서 특정한 화물이 만들 때 특정한 질량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돌턴의 원자설, 방금 말했던 원자들은 이래요라는 성질들을 발표하게 된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네요. 13페이지입니다. 돌턴의 원자설이 180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예전 책에는 1801년 이렇게 발표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돌턴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퉁 이렇게 원자설을 던진 건 아니라고요.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량 보존 법칙 그리고 일정 성분 법칙에 대해서 참고로 이 내용은 중3 때 내신으로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페이지 13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자료 꼭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일정 성분 법칙도 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돌턴의 원자설은 아직까지 그 원자 법칙이 아니라 원자설을 해놓습니다. 왜 그러죠? 흘려서 원자가 많아져서 예, 원자 안 쪼개지는데 그 쪼개지네요. 원자 핵과 바깥쪽으로 도는 전자 이런 것들로 말입니다. 또 그리고 저 뭐지?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해요. 예, 원자가 다른 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핵 분열이나 또는 핵 융합을 통해서 다른 원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거 있을까? 그 동위원소가 있어갖고. 그렇죠.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보충결로 다시 한번 잘 읽어주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뭐 주기율표에 대해서 꽤 많이 공부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가 중3 학생들한테도 했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일정 성립법칙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외워라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가르쳐요. 아까 말했다시피 산화구리 2가 만들 때 왜 하필 4대1이 질량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자량들 알면 여러분들 좀 더 좀 편할 거다라는 생각에 좀 더 한 번 더 가르치려고 합니다. 원소 기호를 이렇게 써봐요. 왼쪽 하단에 쓰는 게 뭐야? 까먹. 원자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하면 원자 번호 11번. 이 원자 번호는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의 개수이고 또한 중성 원자에서는 전자의 개수이기도 하죠. 원자의 개념은 원자라는 말 안에는 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자와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만약 전자가 더 얻거나 이뤄지면 뭐라 불러? 전 이온. 그때는 이온이라고 부르죠. 그 정도는 여러분 중위 내신에도 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왼쪽 상단에 쓴 놈은 질량수인데요.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합이에요. 내가 P 쓰면 프로톤인 거 알지? N 쓰면 중성자인 거 알지? 뉴트론. 양성자, 중성자 개수합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질량수하고 비슷은 하지만은 좀 다른 의미를 쓰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나트륨의 질량수는 23인데요. 나트륨 원자는 22.998 그 정도예요. 20.998이나 23이나 큰 차이 나지 않겠네요. 나트륨 양성자가 11개, 그럼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죠? 12개 있다는 뜻입니다. 예, 오른쪽 상단에 쓰는 것이 이제 전자를 얻거나 잃었을 때 이온의 전하량에 대한 표시죠. 나트륨 예를 들어서 전자 한 개를 잃으면 1 플러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쓰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럼 원자 또는 이온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산소 산화이온과 만난다면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하잖아. Na2O 이렇게 쓰면서 산화나트륨 쓰겠다고요. 몇몇가지 원소들의 원자량들을 좀 기록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소 1되고요. 리튬은 7인데 리튬 갖고 시험 나올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베릴륨 9도 별로 잘 안 나오고요. 중소 10.8 같은 데도 뭐 별로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요즘에 프로이 굉장히 시험 잘 나와요. 19 되고 있습니다. 헬륨 4 되고 있죠. 뭐 각각 원자 번호까지 따면 뭐 그냥 1, 2, 3번부터 쭈르륵 해서 10번까지 11번부터 쭈르륵 해서 18번까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트륨 23 기억해 놓으세요. 마그네슘 24 매우 잘 나와요. 알루미늄 27 가끔씩 나와요. 규소 28은 별로 잘 안 나옵니다. 인 31은 오히려 뭐 생명 쪽에서 좀 더 잘 나오고 화학에서 별로 나올 일은 없습니다. 황 32 매우 잘 나옵니다. 염소는 다른 것들은 질량수 단위로 썼는데요. 염소는 평균 원자로 35.5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르곤 40, 칼륨 39와 칼슘 40 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원소의 원자량들은 추가로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자번호 26번 철, 얘는 56의 질량수, 56의 원자량을 가집니다. 불이 64고요. 은 108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일정 성분법칙에서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 2가 만들어질 때 계속 맞추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구리 원자량이 64고 산소 원자량이 16이니까 64 대 16 다시 만들면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되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구리 원자는 64였습니다. 64짜리가 2개 있네요. 산소 원자 16입니다. 16짜리가 2개 있어요. 128의 질량과 32의 질량을 합하면 160이 나오거든요. 무슨 법칙인가요? 질량 합을 하니까 이건 제한 보조 법칙이고요. 가장 간단한
질량 비계로 나누니까 4대 1대 5의 질량 비를 가져요 하면 그게 일정 성분 법칙입니다. 이게 중3 내용이 중간고사 내용이에요. 내년에 이거 쳐야 되죠. 알겠습니까? 요거 별도로 노트 하나 더 준비해서 원자량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자량을 알면 이런 것들이 매우 간단해져요. 학교생들은 중3 학교생들은 절대로 이 원자량 다 외우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만 사진 찍으려다가 녹화했어. 쉬는 시간 편해져서 예, 그러세요. 어제 첫 보고 자,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갈까요? 페이지 14페이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자의 개념이 언제 나왔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분자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아보가드로 사람 사진 하나 보이죠? 희한하게 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잘생겼어요? 자, 근데 분자가 처음부터 우리가 인정받았던 건 아니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놈이 나오네요.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일 때 기체가는 특별한, 특정한, 간단한 정수비의 부피비로 반응해.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만들 때는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하거든.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들 때는 2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해. 수소하고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 때는 3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해. 특정한 반응,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서는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해.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라고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이리상이라는 사람이 기체 반응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1808년이네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실험을 해보니까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하거든. 여기에 대해서 아보가드라는 사람이 그래? 온도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의 분자라는 게 있어서 그래야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을 모두 다 만족해. 이런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염소 반응에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진 반응을 보았죠. 기체 반응이 1대 1대 2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란 놈과 염소란 놈이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만들 때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러니까 뭔가 안 맞죠? 뭐에 틀렸나요? 원자설. 원자를 쪼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달라붙어서 수소 분자를, 염소 원자 두 개가 달라붙어서 염소 분자를 만들고 그 둘이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라는 분자를 만들어요라고 하는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려고 같은 온도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고 이 분자들끼리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요라고 아보가드로가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수소처럼 작은 원자도 있겠고 뭐 염소처럼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원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겠냐 하는 거예요. 기체는 그 공간 부피에 비해서 분자 자체의 크기는 매우 작아요. 다시 말하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할 만 하거든이라는 게 그게 아보가드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 1ml, 물 1ml를 끓여서 수증기가 되면
얼마 정도 부피가 되겠습니까? 1ml. 예, 1ml의 물을 수증기로 만든다. 1ml 세제곱. 약 1700ml 정도 됩니다. 부피가 1700개 정도 그렇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물 분자 자체의 크기는 거의 무살만 하나 되겠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온 거 온도 함량 같으면 같은 불소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요라고 하는 아보가드로의 가설인데요. 그것은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쪽에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도함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되어 있잖아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제시되어 있는 것은 표준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0도씨 1기압 이걸 표준 상태라고 불러요. 별도 이익이 없으면 그냥 항상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를 상정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 1기압에 어떠한 기체라도 22.4m의 공간 부피 속에는 어떠한 기체라도 6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뒤에 0.02가 있긴 한데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나중에 1몰개라고 칭할 거라고요. 즉 다음 챕터가 몰에 대한 개념인데요. 왜 하필 22.4m 왜 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원자량들 얘기가 훨씬 더 뒤에 나온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함이 같으면 어떤 기체라도 22.4m 공간 부피에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1몰개의 부피를 차지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분자량들을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물론 중2 때 벌써 분자량을 공부하는 건 좀 양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든 또는 과학고등학교를 가든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 기체 반응 양적 관계를 다루는 문제인데요. 과거를 가는 입장에서 가는 데에는 방금 여러분한테 쭉 나열할 원자량들 또는 분자량들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바로 맞닥뜨리는 게 1학기 중간고사인데 그 1학기 중간고사에 기체 반응 양적 관계, 질량, 부피 중간 가로놓고 풀어라 하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고등학교 2학년 화원 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역시 그때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맞닥뜨리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화원 과정에서. 근데 아무 반응 어떤지 주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많이 아는 몇 개 안 되는 반응 갖고 돌려막기 합니다. 그때 분자량들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몇몇 가지 기체들의 분자량들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겠습니다. 분자는 1원자 분자가 존재하긴 해요. 6종류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수소는 아니 헬륨 헬륨. 18종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제논, 라돈 이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뭐 분자량들 하는데 뭐 나중에 몰 개념하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거예요. 헬륨 4, 네온 20은 요즘에 잘 안 나온다 했습니다. 아르곤 40되고 있습니다. 이원자 분자는 X2 형식과 XY 형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X2 무슨 뜻일까요? 두 개가 하나가 돼. 원자 두 개. 원소 물질이라는 얘기죠. 원소 물질. XY는
이원자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X2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기체면은 여기까지가 기체입니다. 브로민은 Br2 상황에서 액체고요. 아이오딘은 고체예요. 수소 분자량 2입니다. 자주 나오는 놈이죠. 질소 28 엄청 자주 나오고요. 산소 32 매우 자주 나오죠. 플로린 분자는 얼마 될까요? 원장이 19했습니다. 38개인데요. 플로린 나오면 많이들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많이 틀리고요. 염소 71은 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숫자가 너무 크고 71 역시 소수가 되다 보니까요. 반면 뭐 7g이 반응해요. 어떤 기체 7g 반응해요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질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계산기를 우리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산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이상약한 숫자를 다 줄 수 있으나 계산기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어느 정수단으로 끊어질 만한 그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반면 XY 이원자 분자가 되는 것은 수소화물로 HF, HCl, HBr 그리고 HI 요 정도인데요. 역시 HF 분자량 20 굉장히 이거 나오면 시험 많이 학생들이 틀려요. 그리고 CO 일산화탄소하고 NO 일산화질소가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28과 일산화질소 30 분자량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원자 분자로서는 X3 형식이 되는 것은 거의 O3밖에 없네요. 오존 분자는 얼마 나옵니까? 48. 이게 16세기짜리잖아요. X2Y 형식 되어 있는 거 꽤 많네요. H2O, 뭐 H2S 황화수소, NO2, N2O 뭐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오는데요. CO2도 있군요. SO2 이것도 찍어놓죠. 수증기 분자량 얼마 나옵니까? 그 18. 18 나오겠죠? 황화수소 황화원자량은 32예요. 얼마? 34. 34. NO2와 N2O는 뭐 거의 시한 탕골매미예요. NO2 분자량 46이고요. N2O 아산화질소 또는 뭐 일산화이질소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얘는 44입니다. 이산화탄소 44 나오고요. 이산화황 64 매우 자주 나와요. 됐습니까? X, Y, Z 세 가지 놈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 HCN, 사이안수소 뭐이 정도가 뭐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4원자 이상의 다원자라면 NH3 다원자 할까? CH4 특히 뭐 탄화수소류들을 들어가면 이제 종류별로 다양하게 탄수화물들 나오는데 이 탄수화물들은 우리가 스페이드 책을 공부하다 보면 한번 또 정리할 시간이 나옵니다. 일단 메탄제곱까지만 해보죠. 이거는 16이고 얘는 17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이 정도쯤 되는 SO3도 한번 적어볼까요? 분자량 80자입니다. 이 정도 분자량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고 있으면 여러모로 좀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생짜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적어놓고 집 온갖 곳에 붙여놓고 자주 눈에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하시고 다시 10분 있다가 다시 할게요. 아싸. 좀 쉬어요.